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2, 제3의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약 방문식 개선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교사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한국보육진흥원. 누구나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인데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보육진흥원은 전국에 4만 3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이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예. 이름이 한국보육진흥원인데요. 그러니까 네. 보육을 진흥하도록 그렇죠. 만든 곳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임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전국에 4만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니까 참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굉장히 계신데요.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정책 어떤 게 있고 우선 먼저 이런 현재 보육 현황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보육 정책의 아주 주 골격은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전계층 보육료 지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밖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가 필요한 때 짬짬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부모와 교사를 지원하는 정보를 집결해 놓은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것도 보육정책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예. 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난 2012년이죠. 이 보육교사 자문단을 발족하고 매년 간담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열린 겁니까? 예. 저희 한국보육진흥원은 핵심적인 그 보육정책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네.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 자문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요. 또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학부모 자문단, 부모 자문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아이누리 자문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사 자문단은 그러니까 전국에 21만 명의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분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전달 그리고 정책 건의 이런 부분들이 주 기능인데 저희가 하는 사업에 교사로서 교사의 입장에서 참여하시기도 하십니다. 예. 이번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근심도 있으시고 해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의견 수렴을 좀 해보자. 네. 계산안을 좀 내보자 해서 마련이 됐고요. 네. 더불어 힘내라 보육인 이벤트, 힘내라 보육인 힐링 이벤트라고 조금 교사들을 위축된 사기를 좀 끌어올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보육교사 자문단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 짚어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육 그 정책을 개선해야 될 때 각 이슈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조금 촘촘한 정책 건의를 해주실 수 있는 간담회 참여 같은 게 주요 기능이고요. 네. 주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육 현장에 애환을 적은 이런 보육 수기집 발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도 저희가 수기집을 발간을 해서 아주 보육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또 아이들과의 교감에서 느낀 그런 감동적인 에피소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 책자를
서로 관계자 또는 학부모님들께 전달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참 큽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간담회가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간담회는 뭐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아니었습니까? 예. 주로 논의됐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교사의 인성 교육 강화 방안 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양성 체계 개편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제 주요한 정책 그 이슈 중에 하나로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좀 더 높이자 하는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예. 네. 방금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 형태의 어린이집이 참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 형태인가요? 열린 어린이집이란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보육 과정, 급식, 안전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잘 이해하고 아실 수 있도록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산해 나가야 되는데 함께 하신 보육교사 자문단 선생님들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많은 어린이집들이 이와 같은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급식 식자재 검수 요원을 해주시기도 네. 하고 배식 당번을 하시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갈 때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데 이 교사의 손으로는 좀 안전에 이렇게 소홀할 수 있을 때 현장 도우미 또 해주시고 네. 또 재능 기부를 하셔서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이끌어 주시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일가정 그 일활동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집 활동이 긴밀하게 이렇게 네. 연결돼 있으신 곳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이번에 알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뭐 국가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가고 평가하러 가고 이런 거는 뭐 1년에 몇 번 있는 건데 네. 평상시에 어린이집들이 좀 더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이렇게 활동 참여 네.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이 기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독기관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감독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만 검사를 한다. 몇 번 하지만 나가는 거니까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정말 마음 먹고 내가 좀 법을 위반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평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성에 대한 어떤 문제도 이제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아동 폭행 사건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보육교사를 보면 네. 사이버 과목 수강,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어떤 자질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이런 부분들 좀 구조적으로 그 장벽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보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이다 이런 예.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사의 수준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평생교육의 이념이 확대되고 또 보육교사가 되는 경로가 좀 열린 개방적인 경로를 운영하면서 네. 이 학점은행제랄지 이렇게 과정도 굉장히 좀 속성이고 단기간이고 그다음에 학사 운영 같은 부분도 정규 대학과들은 좀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강생 학생들의 인성이나 이해도 이런 부분이 잘 체크가 되겠나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문제 제기가 됐죠. 네. 그래서 자격 기준 강화나 양성체계 개편을 복지부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네.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문제라든가 단순히 그런 걸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또 쉽게 된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게요. 아니냐 그런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개선책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일부 그렇게 좀 덜 성숙한 교사가 있는 네. 반면에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네. 종일반 같은 경우는 하루 근무 시간 10시간이 넘는 것은 예. 뭐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업무들로 참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근무에 게다가 또 특히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유한 휴식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의 그 직무 강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체교사의 그 활용을 원활하게 해서 좀 근무 여건을 낮게 해드리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예산 배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예, 뭐 저희도 현장에 이런 어려움을 네. 현장에 맞닿아서 현장을 지원한 입장이다 보니까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런 부분에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여하고 또 그렇죠. 관심을 갖는 게 네.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실 이상적인 보육 형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올바른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국가 책임 보육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함께하는 부모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의 역할이 이렇게 강조되고 확대될수록 부모와의 협업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가정과 어린이집의 공감과 협조 이런 부분들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열린 어린이집의 네. 운영 확대 이런 것도 그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야 어린이집 정책이나 어린이집이 또 발전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확대된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실 거고 또 뭐 부모님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실 거고요. 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역시 교사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고 네. 네. 그다음에 자격 기준도 원래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세계적으로 봐도 처음에 이렇게 타가에서 출발할 때 교육으로 이동을 하면서 네.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기묘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그 집행 지원 기관에서는 평가 제도도 보다 인성이나 이렇게 아동 권리 존중에 강화해서 평가를 운영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현직에 계신 분들의 인성교육 이런 부분 프로그램도 강화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잘 성의 있게 진지하게 추진될 때 우리 보육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